워크앤스터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스 좋아하시다고요? 네, 유튜브 찍는데 사실 이 매장 장식물로 하나 당근한 건데 폼나라고 하나 내놔봤습니다. 간지가 납니다. 사업 속에서를 자주 바꾸시던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성장 과정과 경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걸 좋아하고 모니터 화면을 대고 얘기하듯이 제 사업을 계속 정리하고 기록하는 행위인 거죠. 필 받을 때 많이 하고 이런데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소리.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매장 진행 속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꿈의 목표인 1000개의 파트앤 스터디를 하는 거다,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최고의 마케팅은 그때 매장의 증가인 것 같아요. 오가면서 볼 수 있고, 부산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서울에서도 경험하고 제주도에서 경험하고 이럴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이 있어서 어디서 모일까 그러면 그 동네 파트앤 스터디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파트앤 스터디는 어디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려면 매장이 소개가 돼야 되는 거고, 최고의 마케팅은 매장의 증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000개 매장. 1000개 매장 로켓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 상가 창업의 일론 머스크?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000개의 매장이 되는 과정에 있죠. 실제 창업 개수로는 30개가 넘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건 20 몇 개인데, 이건 제 실험 매장을 정리하면서입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 확장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작년에 의미 있는 기록이 있었던 게, 브랜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인이 사당역 매장에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키워드 유입에 대한 자료인데, 11월 셋째 주에는 사당동 파티룸 이렇게 검색이 들어왔다면 12월 둘째 주에는 파티앤스터디 사당점, 파티앤스터디 이렇게 해서 키워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1000개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파티앤스터디라는 브랜드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만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사업 속에서고, 이왕 공간대여 사업을 할 거면 파티앤스터디로 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는 매장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그리고 실제 매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온라인에 키워드 유입되는 게 파티앤스터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페이지를 만든 거고요. 카테고리 검색에서 브랜드 검색으로 전환이 됐다. 단순 검색에서 구체적인 검색으로 넘어갈 때 브랜드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 좋을 대로 해석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에는 저의 첫 번째 매장에 대한 사례예요. 또 과거로 돌아가면 옛날 얘기가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19년도 4월에 오픈해서 비수기를 여름에 겪더라고요. 몰랐죠. 예. 그리고 겨울에 굉장한 성수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월세랑 운영비만 털고 내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목표였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평균 매출이 한 260? 월세랑 관리비랑 다 내고 월 60만 원씩 남긴 거예요. 여기서 비전을 찾은 거죠, 저는. 물론 더 벌면 좋겠지만, 애게 60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제 목표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나는 퉁쳤고 60씩 용돈도 벌었어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 해에 와서는 뭐 1월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2월엔 조금 줄어들었고, 2월에 이제 코로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 4월은 진짜 온 동네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죠. 2020년도에 코로나는 막 확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식당 이런 데보다는 프라이빗하게 모이자라고 하면서 코로나 혜택이 있었던 해예요. 8월에도 매출이 많이 늘고, 9월달, 10월달 이때는 8, 90, 이때는 재테크 스터디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활용했다면,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업되는 시대를 뒤늦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부터는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히 확산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시작됐던 해예요. 지금 12월 매출이 전년도보다 되게 작지만 실제 예약은 그 이상이었고, 오히려 한 절반 이상이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중도 그 예약 취소, 그게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가 시작됐고, 이 첫 번째 매장은 사실 접어야 되는 매장, 정리해야 되는 매장이 아니었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신규 매장을 한 달에 하나씩 번 돈으로 차렸단 말이에요. 잘 되나 보다 하고. 근데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첫 번째 매장을 그냥 되게 빠르게 접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거는 뭐 모든 산업에 걸쳐서 원래 기대했던 데이터와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따져봤을 때 전년도 대비 월 100을 향상시켰죠. 그만큼 공간을 빌려 쓰는 일은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익숙해져 가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는 거의 암흑이었고요. 이건 작년 2020년도인데, 저희 매장이 이제 늘어나면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대신촌, 광교 중앙매장. 제가 성장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 사례. 공실상가 탈출이다 보니까 수도권
수도권 외곽 쪽에 이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일을 좀 다르게 보게 한 시각이고요. 파트앤스터디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인 사당역에 이제 지하철역 1분 거리에 생기는데 9월 20일에 공사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엄청난 속도로 예약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외곽에서 할 일이 아니라 서울 중심가에서 할 일이구나. 이대 신촌에서도 느꼈고 사당역을 보면서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회의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사당동 매장은 유일하게 파티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재밌는 사례가 이대 신촌, 이대역 한 3분 거리에 이대 신촌 매장이 있는데 매장이 꽉꽉 차기 시작하고 3, 4개월 전부터 이제 그 주변에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셨던 저희 창업 파트너님이 신촌역 1분 거리에 또 괜찮은 공간을 마련하고 더 빠르게 창업을 해서 한쪽 매장이 이제 이미 홍보된 매장에서의 중복되는 예약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규 매장으로 미루면서 멀티 매장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왔죠. 500m 사이에 신촌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강남에 20개 누군가 집중하고 파면 이미 마케팅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개면 곱하기 2, 3개면 곱하기 3이 아니라 그 비용은 좀 덜 쓰더라도 효과는 그렇게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배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선점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매장과 매장 사이에 2km니까 누군가 먼저 의도적으로 요즘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강남에 제가 깃발 꼽아야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사용 목적인데요. 정말 많이 써요. 워크샵, 독서 모임, 업무 미팅. 저희 그래프 보시면 뭐 파티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저희는 업무랑 뭐 이런 것들이 더 많고요. 스터디 모임, 또 기업 행사도 많고 정말 파티 이런 건 9%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당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적 모임, 공적 모임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냐랑. 왜냐면 매번 하면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예약 단계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어떤 데이터가 취합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으니까. 진짜 다양하게 쓰이고요. 아마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셀럽들의 유튜브 촬영에도 활용되고 환갑잔치, 돌잔치, 또 매장 큰 데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스몰 웨딩도 열렸습니다. 진짜로 스몰 웨딩이 열리고 그리고 뭐 프로포즈 한다고 뭐 별풍선 많이 떨어뜨리고 가서 청소하다 고생한 일도 있고 뭐 노동조합 회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청첩장 모임하면 티나잖아요. 막 어디 레스토랑 갔더니 누가 저기 흰 봉투 쫙 나누고 청첩장 모임도 약간 이런 데서 하면 손이 덜 부끄러울 수 있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유명인사 스포츠 채널에서도 스포츠 스타랑 촬영하기도 하고 어쨌든 프라이빗한 곳이라 되게 다양한 용도에 쓰이고 있고 파티룸이고 싶지 않다고 이제 물론 광고는 파티룸을 많이 쓰지만 키워드로 파티룸이 아니라 멀티룸이다 했는데 더 멋진 이름이 없을까 늘 고민이에요. 그리고 사업성의 요소 그러니까 창업 문의 주시는 분들의 얘기는 얼마 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킨집보다 한 10분의 1, 뭐 8분의 1 정도 투자하는데 치킨집이 500 벌면 그 비율로 따지면 50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비율과 효율 그렇다고 뭐 50 벌자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입지가 좋은 데로 가면 더 큰 사례도 더 성공적인 사례도 이미 있고 근데 사업서 얼마 벌어요? 이거는 마치 무슨 갓난애기 보면서 뭐 아무런 정보 없이 얘가 180까지 클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난해한 질문이니까 중요한 거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입지랑 고정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입지 내에 그 내부 공간 내부에 어떤 편의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3번째로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매뉴얼을 잘 만들고 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점선을 그려줘야 오죠 고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인테리어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인테리어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사업은 어렵고 인테리어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놨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쓰이는지와 그 주변에 어떤 타겟들이 있잖아요. 용도의 타겟, 회의, 파티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예약 플랫폼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큰 돈은 아니거든요. 투자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플루언서들이 파티앤스터디를 창업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업체 매출평가 어떻게 해요? 파티룸을 이제 어떤 지역에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기존에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파티룸을 좀 살펴보셔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예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곳이 잘 안 돼서 매물로 나온 파티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이번에 후보 공간 적합도 평가는 이전 영상을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광고 상품 최저가 적용. 이게 그 예약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이버 예약, 뭐 야놀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광고 상품들이 있어서 그 광고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있죠. 뭐 파워블로거도 쓰고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플랫폼 자체의 우선순위, 특정 키워드, 잘 맞는 그 지역의 지역 필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마케팅이 수월합니다. 공간이 꾸물꾸물한데 광고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멋진 공간을 준비하고 1번, 2번은 광고를 잘하는 거. 그 시작하기 전에 입지랑 어떤 그 내부 시설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는 거. 그게 곱하고 곱해서 더해지고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간지 멋있죠.